만약 내가 월 1,000만 원을 바로 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업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월 30에서 50만 원 작지만 확실한 부수입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업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정말 부업으로 하기엔 딱 좋은 시간이긴 하네요. 그래서 유감한 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못 하시는 분은 없지 않나. 정말 평범한 분들도 하실 수 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떡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에 30분 그리고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누구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업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림 초보도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스톡 그림 부업입니다. 스톡 그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스톡 플랫폼에 판매하기 위해서 올리는 그림, 이게 스톡 그림이고 미리 캔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리 캔버스도 바로 스톡 플랫폼 중에 하나로 해당이 돼요. 미리 캔버스가 디자인을 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인가요? 네, 맞아요.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디자인 템플릿들이 많아서 초보자분들은 그 템플릿을 가지고 조금만 수정해서 본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소를 올려서 파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스톡 그림 판매입니다. 미리 캔버스 그 서비스 들어가면은 거기에 막 일러스트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그 요소들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미리 캔버스에서 보면 요소 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소 탭에서 보면 왕관 모양이 이렇게 박혀있는 요소들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스톡 그림 작가들이 올려서 판매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저도 이 미리 캔버스 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림 퀄리티가 높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림을 엄청 잘 그려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미리 캔버스에서 보셨던 그 퀄리티 높은 그림들은 미리 캔버스 소속 디자이너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이 공급한 템플릿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템플릿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간단한 그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나면 이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시면요. 지금 제가 지구라는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그림들도 승인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좀 색칠하고 이러면 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면 눈이나 입을 그려서 캐릭터처럼 그려서 올리셔도 되고요. 지금 이런 지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꽃 모양,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쓰는 동물,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팔려요. 진짜 노트에 조금 끄적끄적이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그림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모티콘이나 아니면은 인스타툰에 들어가는 그림의 난이도를 생각하시면 훨씬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한 개 정도 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이 기여자 활동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빠르면 거의 5분 안에 하나 완성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저는 보고 있고, 다만 그림을 나는 진짜 이번에 처음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초반에 좀 그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정말 부업으로 하기엔 딱 좋은 시간이긴 하네요. 그래서 유감한 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동길에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유감함 그리고 직장인분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출퇴근길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불과 작년까지 직장 생활이랑 병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딱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40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핸드폰, 그다음에 터치펜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컴퓨터 없이 핸드폰만으로도 할 수 있는 부업인 거예요? 네, 핸드폰에서 요즘에 보면은 무료 드로잉 앱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드로잉 앱 설치하시고 그림 그려서 바로 핸드폰으로 업로드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드로잉 앱은 어떤 거 쓰셨어요?
저는 메디방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이비스 페인트라는 것도 있고 또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합니다. 터치펜을 이용해서 그린다고 했는데 그 터치펜이 막 애플 펜슬처럼 좀 비싼 그런 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만약에 핸드폰으로 작업을 할 거고 따로 터치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이소 가시면 1,000원짜리 터치펜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 터치펜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긴 터치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이 뭐 월등하게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색깔이 예뻐서 네, 저는 요거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10,000원 이내로 샀습니다. 10,000원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 다이소, 터치펜 1,000원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래서 올리면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건지 수익 구조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미리 캔버스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린 요소를 어떤 템플릿에 포함해서 다운을 받게 되시면 그게 스톡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구독이라는 수익으로 잡혀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 그림을 인쇄물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만드셨다. 이러면 인쇄 수익으로 잡히게 되고요. 이거 말고도 자세한 방법들은 더 많은데 이게 요즘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게 올해 미리 캔버스 기여자 약관이 한번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약관이 변경이 되면서 예전에는 구독 수익이 8원에서 12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원에서 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 팔릴 때 그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잘 팔리는 그림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고 전략도 반드시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여자 활동 처음 시작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올리시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하트를 그렇게들 많이 그려서 올리세요. 근데 하트는 생각해봐도 접근성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시기에는 이 요소를 그려야 잘 판매가 된다. 뭐 5월이 되면 어린이날이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어떤 거를 그려야 된다라고 타겟 키워드를 좀 드려서 그거를 작업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꼭 이렇게 트렌드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분이신데 아이들 학교에 붙여놓는 홍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평상시에도 미리 캔버스로 만드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리 캔버스 사용에 대한 이해도 있으셨고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솔직히 본인이 필요한 요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딱 니즈가 맞는 거죠. 이런 요소 같은 경우에는 또 잘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했던 요소를 올리시면 그거는 정말 판매 확률이 높고 그런 게 아니라면 트렌드로 그 시기에 필요한 요소들 아니면 트렌드 요소가 아니더라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뭐 관련된 그림 그리고 근데 각 달마다 행사가 항상 있잖아요. 그것만 잘 캐치하셔도 좀 수익화까지 가기가 조금 쉬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트렌드 요소들 잘 챙겨주시면 좋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국내 트렌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리 캔버스가 해외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수익도 있고요. 엔화 수익도 있어요. 만약에 일본의 어떤 저희 어린이날처럼 이런 트렌드가 있다면 그런 걸 체크해서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해외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 패트릭 데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많은 국내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런 해외의 트렌드를 체크해서 올려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할 거 진짜 많아 보이네요. 그림 말고 미리 캔버스 보면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던데 그런 것도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네, 등록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한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내가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사진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핸드폰 좀 잘 나오잖아요. 4K로 해서.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 좀 잘 찍으셔가지고 올리시면 그거는 제가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판매되는 경우를 좀 보았고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AI로 뭐뭐 하기 이런 게 되게 유행하잖아요. AI로 그림 그려서 올리는 건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미리 캔버스가 또
또 좋은 게 AI 그림을 올려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AI 그림도 아까 사진처럼 좀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는 이유가 AI 그림이 판매되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일반 그림에 비해서. 물론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오직 100% AI로만 작업을 해서 월 30만 원을 꼬박꼬박 이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한 달에 AI 그림만 1000개 이상 올리셨어요. 그만큼 AI 그림은 올리는 거는 어떻게 쉬울 수 있어도 판매로 전환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AI 그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미리 캔버스도 있지만 해외에도 이런 스톡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톡 플랫폼에도 미리 캔버스에 올렸던 걸 똑같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을 여러 개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시면 단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해둔 전자책이 있어요. 그 전자책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림 그리기 부업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모티콘 부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모티콘 부업 대비 장점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모티콘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캐릭터 이모티콘을 그린다라고 하면 캐릭터 구상부터 그리고 그 세트를 만들려면 대부분은 좀 연습을 해주셔야지 이모티콘을 한 판을 한 세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고, 또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움직임까지 하려고 하면 배움의 시간이 아무래도 좀 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스톡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제작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결과도 내가 한 장 올려서 한 장에 대한 결과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부가 되더라도 타격이 적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다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또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접근적인 부분에서 있어 좀 비교하기 어렵게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플랫폼에서도 원래 이모티콘 그리는 작가님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스톡 그림을 해보시고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이모티콘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30개 이렇게 그려서 냈는데 거절당하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한 장씩만 그려서 내보고 거절되면 거절됐네 하고. 네, 맞아요. 근데 그 거절되는 부분도 거절 사유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승인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모티콘 작가님들도 요즘에는 이모티콘이 좀 힘드시다 보니까 이 스톡 그림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절되는 사유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거절 사유는 제가 오늘 3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백 부분이 종이에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백을 잘라내지 않고 거부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여백이 남지 않게 이제 잘 잘라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사유는 객체 분리 사유라고 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게 객체 분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붙여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거부되는 사례를 피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곰 두 마리가 있다고 했을 때 곰 두 마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옆을 붙여서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세 번째는 단순 요소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화살표만 그려서 돈 번다, 뭐 밑줄만 그려서 돈 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내가 도형을 조합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 이런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그려주시면 단순 요소로 거부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대표님도 실제로 이모티콘도 해보셨는데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그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플랫폼을 운영했을 때 이모티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캔버스에서 기여자라는 게 이번에 생겼다, 요거를 좀 소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무료 웨비나를 하자라고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제안들이 많아서 이거 돈 벌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웨비나를 하려면 제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웨비나를 하고 이제 카페 커뮤니티 회원분들한테도 알려드렸더니 다들 말이 안 된다. 미리 캔버스 기여자 정말 이거는 할만한 부업이고, 이모티콘이랑 이 기여자 활동을 생각했을 때 난이도를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그 정도로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스톡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쌓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만 좀 없으시다면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다른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그 물건을 판매하고 나면 고객이 CS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객 CS가 전혀 없습니다. 막 쇼핑몰 부업하면은 고객 CS 때문에 열받아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홈쇼핑이 너무 잘 됐는데 CS 때문에 관두고 이 기여자 활동을 하시는 수강생분이 계세요. 이 기여자 활동은 내가 그림을 미리 캔버스에 올리고 나면 미리 캔버스에서 판매, 정산까지 모두 다 해주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모티콘 이런 거는 이모티콘이 팔리려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그림 부업도 마케팅 이런 게 좀 필요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모티콘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이모티콘이 승인된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판매가 막 많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작가님들이 홍보 활동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미리 캔버스 기여자로 스톡 그림을 판매하는 과정은 마케팅 홍보를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만족해 하세요. 사실 지금 장점은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좋기만 한 부업은 없잖아요. 그럼 단점이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을 알면은 수익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사실 그렇게 적성이 아닌데 억지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괴로운 여정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뭐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게, 제가 승인 나는 텀이 짧게는 뭐 하루 이틀 안에도 나지만 길게는 2주 정도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처음 기여자 계정을 만들어서 요소를 올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보다 심사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달에 시작을 했는데 아예 수익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원 45원 이렇게 이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작업을 마음에 두시고 그림이 적성에 맞으신다면 6개월 이상 활동할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하로 내가 짧게 뭔가 치고 빠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특성상 그게 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원래 직업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취직이 잘 된다라고 해서 이과 전공을 했었고요. 관련 직종으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좀 큰 기업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대기업에 계셨던 게 맞나요? 네, 대기업에 있었던 건 맞는데, 대기업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좋은 대기업을 가신 다음에 왜 이렇게 그림 부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애사심이 너무 강해서 입사하고 거의 2년차? 한 3년차 될 때까지는 자발적으로 야근도 하고 일도 많이 해서 회사에서도 되게 촉망받는 약간 여성 임원감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탄탄대로를 좀 겪고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좀 저에게 걸렸던 것 같아요. 상사분이 정말 회사에서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퇴사를 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나는 이 순간의 회사가 운영되기 위한 소모품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됐었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이 복지가 좋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육아랑 직장을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하시는 또 여성 선배님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었고, 세 번째 사유가 가장 컸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과로로 스트레스가 누적
반복되면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증이 와서 나중에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신발 벗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겨우 벗고 현관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이렇게 철퍼덕 엎어져가지고 30분 누워있다가 겨우겨우 몸 일으켜서 씻고 저녁 챙겨 먹고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 예전에 제가 한 2, 3년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런 계기들로 인해서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었고요. 공간 대여도 해봤었고요. 블로그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저는 특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를 정말 다 해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성과가 잘 안 났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번아웃이랑 무기력증까지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회사 집 이거를 반복하지 말고 취미라도 가져보자. 근데 그 취미가 또 집 밖에서 나가서 하는 취미는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 없나 생각하다가 시작한 게 디지털 드로잉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디지털 드로잉 하다가 그림만 그리면 좀 심심하니까 뭐라도 해볼까 해서 이모티콘을 했는데 이모티콘 재미있었죠. 그 이모티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낙서로 그리고 놀던 게 똥 방구 그림이었거든요. 어린 친구들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모티콘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떵이라는 캐릭터였고, 그래서 제가 떵이 캐릭터를 만드는 작가니까 또 작가라는 말을 쓰기엔 또 뻘쭘한 거예요. 내가 또 이과생이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작가는 너무 민망하다. 그래서 작가라고 해서 떵이 작가 이걸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한 게 이모티콘이었고, 이모티콘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냥 취미 삼아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런 정보 얻어가세요 라고 하고 만든 게 이그사였고, 이그사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리캔버스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기여자를 알려드리니까 이게 너무 성과가 좋아서 지금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한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세요? 한 분이 진짜 기억에 남는데, 이분이 부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업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부업을 하면서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재고가 남거나 부업을 하다 보면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회수를 못하고 이제 그 부업을 그만두게 되시거나, 그리고 또 부업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부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다가 경찰서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필 또 경찰서까지 가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여러 가지 부업을 도전해 봤던 건데 재고 쌓였지, 초기 투자금 날렸지, 심지어 경찰서까지 갔다 왔지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무기력해져 버리신 거예요. 옛날에 저처럼 그냥 무기력증이 오신 거죠. 내가 이제는 모르겠고 이제 그냥 그림 그리면서 마음도 조금 달래고 여기에서 수익이 난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스토 그림을 저에게 배우게 되셨는데, 이분이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 달 정도면 그래도 몇십 원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수익이 나셨던 거예요. 이제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버셨었거든요, 첫 달에. 근데 그걸 벌고 눈물이 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그 작은 돈으로도 느끼셨던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계속 실패만 경험을 하시다가 정말 작은 돈인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었는데 돈도 벌 수 있다고? 라는 거에서 일단은 너무 감동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이제 수익이 차츰차츰 오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버는 분들도 기억에 남지만 저는 오히려 이분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평범한 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그림 부업은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증이 왔을 때 그 시기를 벗어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한 부업이라고 저는 이거를 지칭하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의 고마운 힐링 수단이었고 저를 일으켜줄 수 있는, 저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수익화를
계속 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정말 만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전환되는 수익을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고 좀 실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일단 초반부터 너무 큰 욕심으로 시작하시면 지쳐서 하기 싫어지실 거예요. 차근차근 내가 그림 실력을 쌓아가면서 하루에 사실 30분, 1시간 정도는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꾸준히 작은 시간 투입해 나가면서 수익 쌓아 나가는 용으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림만 그린다라고 해서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제대로 활동법을 숙지하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왕 이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6개월 이상은 보고 좀 그렇게 꾸준히 내 반려처럼 그렇게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취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